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이나 관광, 숙박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신도심의 한 식당,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업주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접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면 밀린 식자재 값을 우선 지불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영업자도 그동안 입은 손실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지만 직원들의 월급에라도 보탤 생각에 서둘러 신청을 마쳤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좀이라도 받으면 좀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요, 보탬이.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입니다. 대전의 경우 20개 업종 43,105곳이 보상을 받고 업소당 6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이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행과 관광, 숙박, 공연 관련 업종은 손실보상에서 아예 배제되면서 고사위기 직전에 처한 호텔과 여행사, 문화예술계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 대출금만 지원받았고 이번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업계는 분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업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다. 더욱이 대출금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또다시 대출 지원을 모색 중이며 그나마 다음 달 중에나 실제 대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7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 15,000여 곳으로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시설 393곳을 포함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편의점과 여행업, 숙박업, 개인 택시업 등 간접 피해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구는 업소당 50만 원씩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유성구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지역 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교회 교인이자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동료가 추가로 확진되는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구 초등학교에선 교사와 학생 등 누적 확진자가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4곳의 학교에서 초등학생 9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하루 사이 99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당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인데 충남도가 키르기스탄과 긴급 근로자 수급을 논의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생강 농사를 짓는 농민은 수확을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밭에서 얻을 물량은 100kg 정도. 중간상은 30만 원을 제시했지만 여성 2명 인건비가 25만 원가량이어서 원가도 못 건질 상황입니다. 장사꾼들이 30만 원 준대요, 100kg에. 그러면은 수확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뭐 신입구 종잣대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이 농민은 고구마를 캘 일손이 없어 멀리 친척들까지 부랴부랴 불러 모았습니다.
서리를 맞은 고구마가 얼고 썩지 않을까 걱정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수확으로 한창 바쁠 농촌은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초비상입니다.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여성이 하루 13만 원, 남성은 16만 원까지 올라 평년의 2배 수준인데도 사람이 없어 제때 투입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게 일손인데 지금은 그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확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이렇자 충남도가 키르기스탄과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해 긴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규모와 입국 시기를 놓고 논의 중인데 외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키르기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키르기스탄 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만큼 공무원 일손 돕기 차원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와 폐업 증가로 대전 원도심과 세종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4.6%와 8.2%로 전국 평균 13.3%와 6.5%보다 높았고 특히 원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4%, 중대형은 23%에 달했습니다.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3%, 소규모 상가는 10.4%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청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 한국의 갯벌 보존 관리를 위해 통합보존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갯벌 보존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갯벌과 철새 보호,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내년에 국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추가해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세종의사당 조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이 조만간 착수되고 건립 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사무처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세종으로 옮겨올 국회 상임위 이전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종청사와 관련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 등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올 연말부터는 이 같은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출범하는 추진단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세종시와 행복청의 행정, 건축 등 실무자가 참여해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와 도시계획 등을 다루게 됩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매입 문제와 내년 예산 반영 등 실무적인 내용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수시배정 예산에 대한 해제 등은 하고 있고 이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착수하게 되면 이 국회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추진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상시체제를 운영하는 게.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본격적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는 6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의 2배에 이르고 하루 최대 2만 명가량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건립 비용이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여야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합니다. 9월 법 통과 이후 첫 방문으로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상생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거부했던 당진시가 입장을 바꿔 전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 800여 명 시민들이 가진 소외감과 서운함을 이해한다며 1인당 25만 원씩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충남도와 14개 시군은 각각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100% 지급을 결정했지만 당진시는 이를 거부하고 선별 지급을 결정해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몸체에 장착된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누리호 비행 과정인 1단 점화와 이륙, 1단 분리와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2단 분리와 3단 점화, 위성 모사체 분리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항우연은 3단 엔진의 조기 종료로 위성을 고도 700km에 투입하지 못했지만 위성 모사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적절히 쓸 수 있다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됐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민간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도 의료 데이터를 공유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환자 진료 기록에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자 2달 뒤에 건강 상태 예측 결과치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반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2년 뒤에 나타날 환자의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환자의 질병의 정도 또 진단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세 곳이 보유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자 74만 명의 전자 의무 기록을 분석에 이용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는 90%를 넘습니다. 의무 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각 기관의 인공지능 분석 결과만을 활용해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각의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이 인공지능들의 장점들을 최대한 합치는 앙상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해서 마치 EMR 데이터를 통합한 것과 같은 효과로 시스템만 구축되면 환자 데이터가 부족한 1, 2차 병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의료의 상향 평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소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기업을 설립을 해서 11월 말까지 연구소 기업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여 기관 확대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암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충남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부모의 요청을 받고 천안 서북구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구급대원을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51건이며 올해도 8건이 발생해 현재 5건은 특사경이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사태를 악용해 불량품을 시중에 판 2명이 부당 이득액의 3배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죄로 32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B씨에게는 벌금 2,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불량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66명에게 1,500만 원가량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령시는 대천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닷가에 달빛과 별빛, 야간 조명이 어우러지는 달빛 등대로를 설치해 보령 해저터널 개통 시기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빛 등대로 사업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미식 투어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것으로 대처량의 꽃게 조형물에서 시작해 방파제와 수협 냉동 창고 벽면에 이르는 구간에서 경관 조명과 별빛 공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4일부터 세종중앙공원 1단계 구역 관리 운영권을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곳에서 돗자리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열고 올해 말까지 잔디마당에 한글 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도시 전망대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첫 삽을 뜬 세종중앙공원 2단계 구역은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전 대표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회사 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를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실내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인테리어 시공업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0분쯤 보령시의 한 아파트 공용복도를 이용해 여성의 주거지 앞까지 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가족 사망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57살 A씨는 아들 내외와 손자가 2018년 주거지 화재로 숨진 바 있습니다.